행복을 찾아 헤매는 우리, 과연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더 많은 성공과 더 큰 목표만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것이라 믿으며 쉼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가장 단순한 순간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단순함 속에서 발견된다. 오늘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행복의 비밀이 왜 단조로움 속에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잊고 있던 행복의 실마리를 발견할 준비가 되었나요?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 단순함의 비밀. 우리는 흔히 더 큰 성공, 더 많은 돈, 그리고 높은 명성을 얻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모든 것이 행복의 본질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고민했던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삶의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알버트 슈바이처의 통찰을 바탕으로 단순함 속에서 행복을 찾은 5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도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하루를 느긋하게 시작하기. 마리아의 이야기. 마리아는 대기업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자마자 정신없이 준비하고 교통체증에 시달리며 출근하는 그녀의 삶은 피로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져 반강제적으로 휴가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 집에서는 시골의 느릿한 리듬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안 핸드폰도 끄고 아침마다 뜨거운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시간이 정말 사치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그 사소한 순간들이 제 마음을 안정시켰고 일이 전부가 아니란 걸 깨닫게 해줬어요. 그녀는 이후로도 매일 아침 10분만이라도 차 한 잔과 함께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삶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적은 소유로도 충분하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한 존. 존은 소비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최신 스마트폰, 유행하는 옷, 더 큰 TV를 사기 위해 항상 돈을 쫓았죠. 하지만 그가 느끼는 행복은 늘 일시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미니멀리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그는 서랍 속의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필요한 물건들만 남기고 생활 공간을 단순화한 후 그는 말했습니다. 집이 깨끗해지니까 마음도 깨끗해지더라고요. 물건에 신경 쓸 일이 줄어드니까 중요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친구, 가족, 그리고 제 자신이요. 존의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삶을 채우는 의미임을 보여줍니다. 3. 자연 속에서의 치유. 한나의 경험. 한나는 도시의 빌딩 숲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늘 빡빡한 일정과 시끄러운 환경에 익숙했죠. 그러나 그녀가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상담사의 추천으로 시작한 것은 주말마다 자연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숲길을 걸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늘 무언가를 쫓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숲에서는 그냥 걷는 것만으로 충분하더라고요. 나뭇잎이 흔들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발밑의 흙 냄새가 그 자체로 힐링이 됐어요. 그녀는 이후로도 자연을 정기적으로 찾으며 자신의 속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단순하지만 자연은 그녀에게 삶의 균형과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4.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기. 데이빗의 작은 습관. 데이빗은 성공을 향해 쉼없이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연봉과 사회적 위치는 그에게 만족을 줄 것 같았지만 그는 항상 더 큰 목표를 세우며 스스로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감사 일기 쓰기를 시작하며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매일 밤 오늘 고마웠던 일을 적다 보니
너무 사소하게 지나치던 행복을 하나씩 발견하게 됐죠. 따뜻한 커피 한 잔, 동료의 한마디 저녁 노을. 이런 게 왜 행복인지 몰랐던 제가 바보 같더라고요. 그는 감사의 태도를 통해 더 이상 결과만 좇지 않고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5.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 제인의 커뮤니티 이야기.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인은 항상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었지만 정작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진짜 연결된 느낌은 받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은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눈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데 대화하고 웃으며 나눌 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죠. 그녀는 커뮤니티를 통해 인간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고 연결된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전문가 칼럼. 단순함 속 행복 어떻게 실천할까? 앞서 단순함 속에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좋은 얘기인 건 알겠는데 그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을 위한 단순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행복은 비교하지 않는 데서 온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끊임없는 비교라고요. SNS 피드를 보면 누군가의 더 좋은 집, 멋진 차, 화려한 여행 사진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라는 생각에 빠지죠. 하지만 행복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하루에 SNS를 보는 시간을 제한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 30분으로 줄여보는 거죠. 남의 인생을 보는 대신 그 시간을 자신의 관심사나 취미를 위해 써보세요. 독서, 그림 그리기 아니면 단순히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려울 거예요. 저도 SNS를 줄이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줄이고 나니 시간도 여유롭고 다른 사람의 과장된 행복에 흔들리지 않으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라이프 코치 앨리슨 박스. 2. 작은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급하게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기서 심리학자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감사로 하루를 여는 습관입니다.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노트 한 권을 꺼내 3가지를 적는 겁니다. 어제 감사했던 일, 오늘 기대되는 일, 지금 내가 가진 것 중 소중한 것.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죠. 어제 친구와 맛있는 저녁을 먹어서 고마웠다. 오늘은 산책하면서 여유를 느끼고 싶다. 내가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를 표현하는 건 행복을 발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마음의 프레임이 바뀌거든요.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긍정심리학 연구자 마틴 셀리그만. 3. 단순한 공간, 단순한 마음. 주변 환경이 복잡하면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이 요즘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꼭 집 전체를 미니멀하게 바꿀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다 버리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니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작은 공간부터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책상 서랍 하나만 정리해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내가 이 물건을 정말 쓰는가? 이게 내 삶에 필요한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물건은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저는 집에 있는 물건을 50% 이상 줄이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공간이 깔끔해지니까 머릿속이 맑아졌고 생각도 단순해지더라고요. 미니멀리즘 작가 마리 콘도. 4. 삶의 속도를 줄이는 연습. 우리 삶은 늘 빨리 달려가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바쁜 일정은 행복을 느낄 여유를 앗아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의도적인 느림을 제안합니다. 느리게 걷기, 천천히 식사하기, 대화할 때 잠시 멈춰 생각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게 아닙니다. 삶의 순간을 더 온전히 느끼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10분만이라도 식사를 천천히 하면서 음식을 음미해 보세요. 또는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서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속도를 늦춘다는 건 삶을 깊게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이 쌓이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명상 전문가 존 카바찐 5.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진정한 인간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루에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대화를 시도하세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에게 단순히 잘 지내요? 라고 묻는 대신 요즘 기분은 어때요?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혹은 가족과 식사 시간을 활용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인간관계의 깊이는 질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해지고 진심을 전하는 연습을 하면 관계가 풍부해지고 그 안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결론. 행복은 단순함 속에서 시작된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속 단순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의 말처럼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쌓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할 때 발견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주변을 정리하고 삶을 단순화하는 것, 삶의 속도를 늦추며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 이 모든 것이 작은 실천처럼 보이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단순함은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행복은 복잡하거나 특별한 상황에 있지 않고 우리가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일상 속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행복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